우리나라 1호 소울의 데모라 불리는 가수 이미숙 씨. 저는 그녀의 대표곡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에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라는 가사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감과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겉보기엔 모두들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이미숙 씨의 삶은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가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삶의 고비가 너무 깊어 최악의 선택도 할 수밖에 없던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처절한 인생을 들여다볼게요. 이 영상은 우리의 귀한 예술가 이미숙 씨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녀에게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바라는 영상으로 이미숙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씨는 1950년에 태어났는데요. 1950년 6월 2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6월 25일에 터졌는데 딱 4일 만에 태어난 거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피난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숙 씨 집안도 피난길에 올랐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지 4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는커녕 아버지가 수레를 빌려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산모랑 이 갓난쟁이를 싣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숙 씨는 태어나자마자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 대포소리, 총소리 이런 전쟁의 포화에 놀라가지고 젖이 안 나와가지고 이미숙 씨 그 갓난쟁이가 막 배가 고파서 울었대요. 아주 쉴 새 없이 울어가지고 허스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엄마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한이 맺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 전쟁통에 북으로 납북이 되어가지고 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숙 씨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난리통에 아버지가 이제 납북을 당하셔가지고 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가 사진 2장을 남기셨는데 그 사진 2장으로 유일하게 아버지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자기도 비슷한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자주 있다고 해요. 이미숙 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이미숙 씨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모자를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문득 모자 생각이 나는데요. 영상에 있는 제품 보기에 쿠팡에서 요즘 인기 있는 모자를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아버지가 이제 납북이 돼가지고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가 않자 어머니는 결국 포기하고 외갓집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아들을 2명 낳아요. 그 2번째 아들이 바로 개 같은 날의 오후에 영화 감독 이민용 씨라고 합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이부 동생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달랐지만 어머니가 같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친형제와 다름없이 그렇게 자랐는데 아주 우애가 깊어서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새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종로에서 학사 주점을 해서 이 아이들을 키웠고 이미숙 씨는 일찍 가장이 되어 돈을 벌어서 생활비며 2 동생의 학비를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아버지가 살아 생전 어머니가 그렇게 눈칫밥을 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딸을 가진 여자가 재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죄의식에 어머니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얼마나 그게 어린 나이에 한이 되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미숙 씨는 어떻게 가수가 되었을까요? 이미숙 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 겨우 14살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타고났는데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었냐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하모니카, 아코디언, 기타까지 해서 무려 5가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분이셨는데 집이 약간 부유하셨고 거의 한량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타고난 노래꾼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미숙 씨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미숙 씨 앨범에 자기 노래 하나만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할 정도로 그쪽엔 욕심도 있었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악극단의 가수로 합격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집안의 반대로 포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목청을 물려받은 건데 자기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노래를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다고 해요. 어머니는 자기부터 자기 머리를 막 자르고 딸의 머리까지 자르는 등 아주 필사적으로 연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 당시에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을 딴따라라고 하면서 아주 천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결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의 그 천부적인 재능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이미숙 씨는 고2 때 가수가 되었는데요. 벌써 그 이전에 CM송을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부모님 몰래 했는데 라디오에 나오는 딸의 노래를 듣고 어머니가 단박에 자기 딸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너냐?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딸의 재능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어머니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목포의 눈물 타향사르로 유명한 작곡가 손목인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작곡가한테 데려가서 딸을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1966년 외로운 산장이라는 노래로 가수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고2 때였다고 합니다. 겨우 고등학생 때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녀의 소울풀한 노래 실력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로 트로트 계열이나 약간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유행하던 때였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 당시에 자주 들락거리던 음악 감상실이 있었는데 소울의 대부라는 샘 쿡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이 샘 쿡의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부나 죄수 같은 약자들의 그의 음악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흥겨운 노래를 들어도 슬퍼지는 그런 음악이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소울 음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I was born by the river. 그래서 지금도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을 후벼 파는, 긁는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지죠. 이때부터 그런 이제 소울 음악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었고 그런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래서 이 이미숙 씨가 엄청나게 히트를 해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데 이 당시 나온 노래가 그 유명한 진정 난 몰랐네. 진정 난 몰랐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늘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 내리막길이 계속 교차하는데 이 이미숙 씨의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벌어져요. 바로 1975년 파동이라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자신은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같이 음악하고 작업하는 주위 동료들이 그런 걸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과 작업 때문에 일 때문에 같이 어울린 것 뿐이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려 6년간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녀는 설상가상 이혼까지 하면서 인생 최고의 고통 가운데 서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녀는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그녀가 이제 감정에 취해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그리고 너무너무 거의 뭐 영혼의 그런 음악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노래를 그렇게 지금까지 잘했던 게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 거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그게 사람들만, 대중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두 동생, 그리고 주위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만 삶을 포기하는 시도까지 하게 되죠. 여관방에서 그런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그녀는 그 어려운 기간을 극복해내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냈냐. 그 기간 내내, 방송 금지 기간 내내 노래를 더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오히려 노래 실력이 더 늘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녀가 금지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내놓은 노래가 바로 그녀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노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였습니다. 그때 이 노래가 나왔고 다시 그녀는 재기에 성공하죠. 그때 이제 그 가사에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이 가사가 사람들 가슴 속에 파고들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아마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다 이 노래 감동을 받으면서 크나큰 동지애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 가수 인생은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지만 그녀의 인생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그녀의 사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녀의 인생 내내 평생 쉽지 않았듯이 그녀의 사생활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녀는 결혼을 사실은 2번을 했는데요. 2번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4살 때였던 1974년에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인기 스타로 여기저기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그런 가수 생활을 남편이 이해를 못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리고 2번째 결혼도 하게 되는데요. 이 2번째 결혼 역시 실패를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2번째 결혼은 연민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이 2번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이미숙 씨가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거로 봐서 굉장히 큰 상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혼을 하고 내놓은 노래가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였으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숙 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바랬다고 하는데 이미숙 씨는 자녀를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한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자기의 자식마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녀의 호적에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녀는 2명의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로 부부가 모두 죽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호적에 올렸고 2번째 아들은 자기의 매니저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또 입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숙 씨는 가슴속에 어떤 사랑과 연민이 아주 충만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 집에 누군가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대접을 하고 차비라도 들려서 보내든지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이민숙 씨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이 호적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 2 아들은 모두 장성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같이 지내기도 하는 등 이렇게 그녀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미숙 씨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70대인데 지금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와, 오히려 그 맑고 청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보다 그 삶의 애환, 고통이 다 녹아져 있고 지금은 목청이 그 젊었을 때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게 정신적으로 또 영혼을 좀 뭐라고 할까요? 건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위험하니까 사랑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창법이 오히려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고 탄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임재범 씨 가수 아시죠? 그분의 할머니뻘 된다고 해요. 이미숙 씨잖아요. 뭔가 좀 두 사람의 음악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숙 씨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또 호탕한 웃음을 많이 웃는데요. 눈물을 참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로 봐서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어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서 더 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더니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라는 노랫말처럼 정말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이미숙 씨는 2006년 만 55세 때 공연을 위해 호주에 갔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쳤고 마비까지 왔다고 해요. 결국 척추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연이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무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미숙 씨 연배 정도의 사람들 대부분이 고된 시절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 씨의 삶은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처절했고 더 외로웠고 더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노래로 또 다른 삶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의 승리자는 누가 더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 험한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해내느냐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더욱 건강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